예, 1부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짤 거고요.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어제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여파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지수들 다들 밀린 상태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야간장 때도 국내 선물 해외 미국 지수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얘네도 추가적으로 밀린 그림들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어제 낮부터 전략들을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그 남부 정상회담 있기 전에 눌린 구간이 굉장히 크게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간들 매도로 진입을 해서 저희도 하루 이틀 전부터 매수로 돌리기 시작을 했었죠. 자, 전반적으로 저희 국내 글로벌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협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우선은 추세 지지력을 잘 지켜주는지 봐왔었고요. 단기적인 추세 지지력들 315지수, 그 다음에 큰 추세 지지력들 313지수까지를 한번 보자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눌린 매수 전략 우위로 보는 상태였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어제 이 윗 구간들, 어제 저희가 분석해놨던 구간들까지 밀린 상태고 야간장 때는 추가적인 눌린 그림들이 있었던 구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저희가 이제까지 봐왔던 구간들이죠. 315지수 지지력에 아래 구간들 313지수 지지력까지 다 밀린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북미 협상 전까지 크게 밀릴 걸 보기보다는 우선은 지지력을 봐보자. 이런 게 저희 관점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상 지지력들 313지수에 그다음에 316 저항들 우선 예상을 하고 보신 게 낫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 대응함에 있어서는 얘네들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량들 대비가 중요하겠죠. 물량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 지킨다 해서 전 물량들 소진해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얘네들 중심 자료로 보합까지 뛸 걸 예상을 하고 롱포는 대응을 하시고 313지수 오늘 지켜내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16지수부터 313지수까지 부합을 띄는 구조들 여전히 보여주는지 오늘은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얘네들이 지켜준다 하고 많은 물량들을 넣기보다는 얘네들 지금 먼저 매수에 선진입이 들어가 계신 분들은 얘네들까지 그냥 참으면서 이 안에서는 이 물량으로 지켜보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봤고요. 이번에 해외 쪽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네, 달러 인덱스 어제 이 구간들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약간의 매도의 눌림 이후에 얘네들 새벽녘에 돌파한 아이들이 92.50대 지켜내는지 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습니다. 근데 걔네들 돌파되면서부터 급격하게 유럽장부터 달러 강세의 모든 차트들이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얘네들은 눌린 구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선은 얘네들 지키고 싸우는 걸 볼 수 있겠다. 우선 보합권 매매 전략이 통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여전히 어제 달러 인덱스 급등을 보였던 유럽장 이후의 방향성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구간들 매도로 밀리다가 돌리기 시작해서 확신을 갖고 얘네들은 고점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전 고점을 다시 안쪽으로 꿰차고 내려온 모습들 보였다. 그렇다면 얘네들 92.80대 중심을 두고 보합 혼조세를 예상하면서 싸우되 급격한 되돌림을 보기보다는 우선은 93.20대를 잘 맞고 싸우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달러 인덱스 강세 여파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관심을 갖고 본다. 보이지 않는 자리들 버틸 이유 없고요. 보이지 않는 자리들 더 먹을 필요 없다는 관점 내에서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로 달러 저가를
깬 이후에 다시금 보합을 드는지를 보겠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저가를 깬 이후에 지지력을 받아내고 오전 중에는 얘네들 반등 여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구간들 저항을 두고 보시라. 그럼 예상 저항은 1.18050대를 두고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1.19400대까지 다시 흘러가는 보합을 본다. 단 우선은 이런 구간들 막히기 시작하면 익절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눌린 구간에서 눌린 매수 배팅에 보합권까지만 볼 건지 아니면 본청을 잡고 끌고 갈 수 있는지 오늘 여력을 본다. 한마디로 어제 눌렀던 추세 다시 안착 여부에 주목하면서 얘네들이 다시금 보합권으로 들 수 있는지를 오늘 아시아 유럽장 초반까지 그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읽어내면서 짧은 구간들 매매 익절 끌고 가는 전략들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어제 저희가 매수 매도를 좀 건드리긴 했었는데 어제 71.40대 예상 저항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70달러가 무너지는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70.30대는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아냈던 구간들이고요. 오늘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얘네들도 추가적인 눌림 예상하셔야 될 거고, 그렇고 얘네들이 70달러를 근처로 오지 않고 70.40 위에서 논다면 여전히 얘네들은 보합 대응이 유효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합일지 추세일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얘네들은 우선 보합 매매 대응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르는 상태에서 추세를 추종하기보다는 손절을 잡고 본인의 기준에 맞게 그 구간 안에서의 매매 전략을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저항은 70.30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력은 70.30, 예상 저항은 70.40을 두는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고,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지표 발표를 염두에 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골드 어제 1316달러가 막히기 시작하면서 급락이 왔었습니다. 골드 그림이 참 독특한데요. 어제 저녁 미장에서 저희가 유로와 골드와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은 매수 매도 보합권 전략을 펼쳐서 빼먹었었고요. 그 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는 어제 크게 반등을 줬었습니다. 하지만 골드는 굉장히 독특하게 반등을 주지 않는 모습으로 끝났었습니다. 거의 반등이 없이 밀리기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골드가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어제 저녁부터 1292.6달러 안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대로 오늘 안착을 하게 된다면 1297달러까지 반등 여력을 줄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상 저항은 1297달러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선 중요한 거는 1929.6달러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 새벽 1시부터 미장에서 돌파하지 못했던 아이들 아침부터 지속적으로 호주장부터 공략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뚫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얘네들이 돌파가 된다면 1291달러에다 지지력을 예상을 두고 배팅이 들어가시라.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얘네들이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을 때는 1288달러까지 다시 저가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위아래를 우선 열고 보더라도 오늘 아시아 초반장에 얘네들 돌파 여부를 주목한 이후에 얘네들 지지력을 통해서 되돌림을 볼 건지 이 여부들 관심을 갖고 매매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저항들, 지지력들 보시고 걔네들 보이지 않는 자리들 추가적으로 막연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되돌림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섹션별로 나눠서 공략을 해서 익절을 잡고 롱포를 끌고 가는 전략들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경제 톡스타 무료 톡방을 통해서 아침에 구체적인 전략들 좀 더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거기 들어와서 좀 더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